안녕하세요. 정신과 간호사 박세인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작년에는 정신과 폐쇄병동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었는데요. 올해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재활시설, 병원인데 병원이라기보다는 약간 학원 같기도 하고 무슨 모임 같기도 한 정신과 낮병원의 크리스마스 파티 이야기입니다. 네, 먼저 낮병원이 뭔지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신건강의학과 병동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폐쇄병동, 보호병동이라고도 하는 그 정신병동에 아침이 나오는 그런 병동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폐쇄병동보다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제한받는 게 거의 없는 개방병동이 있고 기관이 좀 큰 경우에는 그 중간격인 반개방병동도 있습니다. 주로 자타의 위험이나 의학적인 상태에 따라서 어디에서 치료하실지가 정해지고요. 폐쇄병동, 개방병동, 반개방병동 모두 공통적으로 24시간 운영되는 입원실입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 같죠? 아니 원래 병동은 24시간 하는데 아닌가 싶잖아요. 정신과 낮병원 혹은 낮병동이라고 하는 이거는 말 그대로 낮에만 합니다. 그럼 밤에는 어디 가요? 집에 갑니다. 환자도 집에 가고 간호사도 집에 가고 의사도 집에 갑니다. 그래서 낮병원이에요. 출퇴근하듯이 혹은 학원 다니듯이 낮에 병원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정신재활치료 프로그램을 하십니다. 음악치료, 미술치료, 인간관계 훈련, 사회성 훈련 이런 거요. 보통 사람들은 이 낮병원의 존재 자체를 잘 모릅니다. 모든 기관에서 다 운영을 하지도 않고요. 낮병원의 존재를 막 일부러 숨기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규모가 크지 않은 곳이 많다 보니까 홍보를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아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도 상당히 드뭅니다.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낮병원은 병동처럼 24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은 대신 회원제로 상당히 길게 다니기 때문에 병동이랑 또 다른 끈끈한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병동은 대학병원 기준으로 평균 입원 기간이 2주에서 4주, 길어야 2달, 진짜 길어야 3달을 잘 넘기지 않는데 낮병원은 평균 등원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잡거든요. 이게 막 수백 명씩 와글와글하게 모여있으면 1년을 다녀도 서로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서로 글씨만 봐도 글씨체도 알아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병동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때 가장 큰 변수가 사실 퇴원이에요. 열심히 막 조별 장기자랑 준비하는데 보통 상태가 안 좋아서 오래 치료를 받아야 하시는 분보다는 많이 나아지신 분들이 주도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연극이다 하면 주인공이나 메인 역할을 하신 분이 막상 크리스마스 파티 앞두고 퇴원을 하게 되시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해요. 나 열심히 연습한 게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다고 퇴원을 미루더라도 파티하고 가시겠다는 분도 진짜 가끔 계시는데 보통 대부분은 퇴원합시다 하면 바로 집에 가시죠. 아니면 매출 외박이 잡히거나 갑자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시거나 병동에는 이런 변수가 있어요. 근데 낮병원은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상태에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시고 꾸준히 몇 개월씩 다니시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갑자기 안 나오시거나 이런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크리스마스 파티를 아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낮병원입니다. 낮병원은 환자라는 말 대신 회원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회원분들 중에 꼭 연말 모임에 특화된 재능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노래를 잘 하시는 분, 피아노 잘 치시는 분, 기타 잘 치시는 분들 다 있어요. 나는 장기가 없는데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재능이 있지 않아도 연습하면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되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컵송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거 아시나요? 따따따라라 따따따 따따따따따따 스포츠 스티키 같은 플라스틱 컵으로 리듬을 맞추는 건데 멈춰서 각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동그랗게 앉아서 컵을 옆 사람이랑 막 교환해 가면서 합니다. 캐롤 부르면서 중간에 막 일어나서 춤추고 처음엔 컵송 영상 보고 너가 지나갔나? 저걸 어떻게 해? 하고 막 우왕좌왕 하다가 나중에 연습하다 보면 우리 회원분들 막 눈 감고도 해요. 2배속으로 하고 응용 동작 나오고 난리 납니다. 프로그램 중간 쉬는 시간에 보통 연습을 하는데 열정 넘치시는 회원분들은 일찍 와서 연습하고 남아서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노래나 악기 연주 같은 개인 장기자랑 하시는 분들도 각자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평소에 낮병원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평범한 병원에 있는 회의실 같은 느낌이죠. 요거를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게 꾸며야죠. 이런 게 보통 다른 과 같으면 막내 간호사 조합이잖아요. 정신과는 아니에요. 혼자 하지 않습니다. 회원분들이랑 같이 합니다. 병동에서도 환자분들이랑 같이 꾸미고요. 가랜드나 리스 같은 거 붙이고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이런 거부터 작품도 걸어야 하니까 미술치료 시간에 계속 주제가 크리스마스예요. 저희도 캐롤 가사 쓰고 커다란 전지에다가 다 같이 합작하기도 하고요. 벽트리라고 하죠. 그냥 하얗고 밋밋하던 벽에 이것저것 붙여서 트리처럼 장식해 놓고 풍선은 미리 불어놓으면 바람이 빠지니까 당일 열심히 불어서 붙입니다. 아주 알록달록하죠.
그렇죠. 또 파티에서 중요한 게 게스트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파티도 좋지만 같이 즐기면 더 좋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막 오라고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납병원 회원분들의 보호자분들, 보통 부모님이나 형제분 초대하고요. 자원봉사해주시는 봉사자님들, 봉사 종결하신 분이어도 그 해에 봉사하셨던 분은 일단 초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납병원 담당일을 전공이 2년차 선생님이 한 학기씩 6개월 임기로 돌아가면서 맡았거든요. 지금 담당이 쌤은 당연히 오는 거고 상반기 담당이 쌤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담당 교수님 계시니까 교수님도 초대를 하고요. 저희는 납병원 바로 옆집이 정신과 외래였어서 외래 선생님도 초대를 하고 오실 수 있든 없든 일단 막 다 초대를 합니다. 이 초대를 무슨 단톡방 같은 걸로 하는 건 아니고요. 초대장 카드를 만듭니다. 우리 회원분들이랑 같이 직접 만들어요. 그림도 그리고 장식도 오려붙이고 해서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초대장을 만들어서 날짜, 장소, 문구 이런 걸 적어서 다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참석하시는 보호자분들께 드릴 편지 준비합니다.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막 가족들끼리 속마음을 잘 표현하고 살고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나 저희는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납병원 등록하시는 분들이 보통 첫발병해서 입원하셨다가 퇴원해서 연계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사자도 가족분도 엄청난 풍파를 겪어내신 상황이에요. 정신 없고 막 증상 때문에 멍해지고 예민해지고 했다가 이제 조금 안정이 되긴 했는데 갑자기 마음을 표현하긴 조금 뻘쭘하니까 어영부영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납병원에서 계속 감정 들여다보고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하거든요. 그렇게 가족분들에게 정말 진솔한 편지를 쓰시는데 이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한 분씩 보호자분들이랑 회원분들 앞으로 모셔서 편지를 직접 낭독하고 드리게끔 하는데 어머님들은 거의 우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네, 파티에 빠질 수 없는 거, 맛있는 거. 근데 절망적이게도 병원에서 납병원 파티하라고 예산을 따로 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직원들끼리 뭐 먹을 때도 원래회 이런 거 아니면 법카가 안 나오는데 하물며 환자 보호자분들까지 해서 맛있는 거 먹어라 하고 병원에서 카드를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항상 신세를 졌던 것은 법카 말고 교수님 카드.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좀 삥을 뜯는 것 같기는 했지만 그래도 파티에 음식이 빠지면 아쉽잖아요. 교수님한테 카드 받아서 뺏어서 그걸로 피자도 시키고 과자랑 음료수도 사고 케이크도 사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납병원 담당 교수님이 조용히 구독하고 계시다고 하던데 항상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1년 동안 납병원에서 활동했던 사진,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먹고 준비한 장기자랑 공연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편지 전달도 하고 시상식도 했었네요. 연말하면 또 시상식이니까 노력상, 반정상, 성실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식상하다 하면 경상, 신상, 한상 이런 걸로도 만들고 납병원 마지막 해에 준비했던 상장 찾아보니까 뭐 가상, 대상, 육상, 향상 이런 거 있네요. 대단한 거 아니어도 자그마한 선물 같은 거 쫌쫌다리 포장해서 나누고 했는데 자잘하게 손이 가는 게 많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엔 늘 바빴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누가 시켜서 했으면 못했겠다 싶은 거 있죠. 병원 지침에 납병원 업무 리스트에 크리스마스 파티 이런 거 없거든요. 올해 크리스마스 파티가 기깔났는지 폭망했는지 사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대박 재밌었다고 해도 제가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무것도 안 하고 평소처럼 프로그램 돌린다고 해서 월급이 깎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정신과의 전통이니까 꼭 해야만 해 하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근데 또 같이 합시다 하면 그 누구도 귀찮게 이런 걸 왜 해? 너나 하세요 하고 투덜거리는 사람도 없었죠. 말 그대로 다 같이 즐겼던 파티여서 좋아서 했던 거라 더 반짝반짝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함께 했었던 회원분들, 보호자분들, 봉사자분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에도 정신과 간호사 그리고 정신과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